여기 지금 어린이집까지. 우리 아빠랑 같이 어린이집 가볼까? 네, 안녕하세요. 석순아빠TV의 석순아빠. 석순엄마. 그리고 우리 석순이, 예! 와. 박수! 네,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먼저 어린이집은 언제 보내는 게 적당한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언제 보내는 게 좀 적당한 것 같아요? 일단 좀 걷기 시작하고 활동량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. 제일 좋은 건 말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그쵸? 보내는 게 제일 네. 좋긴 하지만 뭐 엄마 아빠가 일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복직 시기가 이제 오면은 그때 이제 보내야겠죠. 그쵸. 제가 뭐 의학적인 어떤 뭐 정보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걷고 활동을 할 수 있을 때, 막 누워있기만 할 때는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주변에 애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좀 필요하고,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막 활동을 할 정도 돌아다닐 시기에 뭐 한 14개월 정도?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복직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, 그래도 그 때가 한 14개월 이후면은 좀 좋을 것 같고, 뭐 최상의 베스트는 사실 말을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사실 보내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저희도 그 석순 엄마가 복직을 함에 따라서 보내기 시작했어요. 한 13개월 정도 때부터. 네, 그때부터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, 사실 뭐 언제 정확하게 좋은 때, 이때다 완벽한 이때야 이럴 때는 없지만, 그래도 14개월 이후 그리고 베스트는 뭐 말하고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 정확히 할 수 있을 때, 그때가 베스트지 않나. 근데 뭐 복직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. 네. 그건 그렇지. 네. 네.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에요.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어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가? 엄마는 뭘 선정 기준으로 삼았어요? 뭐가 있을까 오빠?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. 왜 너무 어리니까. 나는 그러니까 국공립이 있고, 그 다음에 사립이 있고, 뭐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, 뭐 이렇잖아요. 그치. 근데 조금 어린 애기들은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조금 더 낫다는 주변의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, 왜 그게 낫다고 말을 했어요? 그 친구는? 일단 뭐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좀 큰 애들이랑 섞여 있으니까 많이 아무래도 치일 수도 있고, 나의 가장 큰 선정 기준은 제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던 친구가 거길 다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으면 조금 안정감. 아기가 마음의 안정을 좀, 그러니까 익숙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선정했던 기준,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, 그 석순이의 그 신생아실 때부터 같은 날에 태어나서 같이 이제 조리원 동기인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미 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집에서도 가까워서 원래 알던 친구, 매일 같이 놀던 친구랑 같이 있으면 좀 더 안정감을 가질 것 같아서 일단 그 집을 선택했는데, 그 집은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에요. 일반 이런 뭐 주거시설인 아파트나 뭐 빌라같이 돼 있고, 그게 방마다 연령이 좀 나눠져 있어 반이 나눠져 있는 뭐 그렇게 돼 있긴 한데, 국공립을 보내지 않고 그런 일반 사립 가정 어린이집에 보낸 이유는 또 좀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만 있는 곳, 큰 애들이 없는 곳, 뭐 3세 이상이 없는 곳, 그런 데서 이제 좀 있으면 좀 작은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좀 더 선생님들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좀 큰 애들의 어떤 이렇게 뭔가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막 행동이 엄청 과격하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뭔가 혹여나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고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,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을 택한 이유이기도 해요. 네, 그러면은 세 번째, 다음으로는 그럼 어떻게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가? 어린이집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엄마,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어플. 어플에 어떤 어플이죠? 아이사랑 어플이라고,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입소대기 신청이라는 게 있어.
그럼 거기를 클릭을 해. 음. 그래서 뭐 평소에 뭐 받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해서 이제 대기 신청을 해놓는 거지.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을 이제 대기 신청을 걸어놓으면 되는데, 사실 이 대기도 뭐 엄마 아빠의 뭐 양육 그 뭐지 양가 맞벌이인지 뭐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우선순위가 이게 막 정해져요. 그래서 막 내가 막 2순위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10순위로 밀려있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. 그게 내가 순위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내가 그 순위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. 뭐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치고 들어오면 점점 밀려요. 실제로도 우리도 뭐 한 6번째인가 이랬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막 12번째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는 그 사이트에 잘 나와 있어요. 그 사이트 보시면은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환경에 따라서 순위가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. 자, 네 번째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. 이 비용, 어린이집을 가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어떻게 하면 되죠? 일단 동사무소 가서 그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하면은 알아서 네. 정확히 말하면은 그 한 달에 뭐 20만 원 정도씩 그 1년간 나오는 뭐 1년 이후에도 나오긴 하지만 양육수당이라는 게 있어요, 가정에. 그 양육수당을 이제 보육료로 전환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보육료는 굉장히 더 비싸요. 그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은 뭐 47만 원이 막 이렇게 좀 가격대가 더 있거든요. 근데도 어떻게 20만 원씩 받던 돈을 40몇만 원의 보육료로 바꿀 수 있느냐.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육료를 안 받는, 양육수당을 안 받는 대신에 이 돈을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뭐 추가 비용이 따로 들진 않아요. 아니야, 뭐 비용 맞다. 활동비, 그치? 입소, 이거는 뭐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. 뭐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입소비가 있고, 그러니까 맨 처음 가입비라고 해야 되나? 애기 가방, 그치? 가입, 애기 어린이집 가방, 그리고 식판, 그리고 또 뭐 있지? 뭐 알림장, 알림장, 뭐 이런 기본적인 세트를 주고, 뭐 이 아이가 등교할 수 있는 카드도 주고, 뭐 이런 어떤 입소비, 약간의 그 제품을 제공함으로 하고 이제 여기에 등록을 하는 그런 입소 가입비 같은 게 사실 있긴 했거든요.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. 저희가 보내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이제 매달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활동을 해요. 뭘 만들어 와요. 막 모자도 만들고 뭐 등불도 만들어 오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는데, 그런 것들을 만드는 활동비 재료값이 한 15,000원 매달. 네, 그 정도 이제 추가 지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육료 전화를 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전환을 그 등수하면서 가서 말하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그 어린이집에서 그 카드를 결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, 이걸 뭘로 결제하냐면 우리 아이 가졌을 때 만들었던 그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요. 자, 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이 국민행복카드도 이게 보육료 결제가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도 있어요. 아이사랑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사랑 카드가 없고 국민행복 카드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, 그 국민행복 카드가 아이사랑 카드의 기능도 보육료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카드도 있고 아닌 카드도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이제 그 카드를 보유한 그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게 보육료 결제가 가능한 카드인가요?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요 카드 또는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, 뭐 가입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경우는 따로 계좌이체로 그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됩니다. 네, 그러면 5번째로 어린이집을 보낼 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. 엄마 뭐뭐 필요하죠? 일단 고리수건. 아, 수건. 개별 애들 이제 손 닦고 이렇게 닦을 고리수건. 그리고 낮잠 이불. 그리고 빨대컵. 빨대컵. 물 마셔야 되니까. 빨대컵. 그리고 개별 숟가락. 그렇지. 개별 숟가락. 그 제일 중요한 이름표. 아, 이름표. 스티커. 거기에 아이들이 엄청 많고 솔직히 말해서 막 핫템들이나 좀 유명한 아이템들은 다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 몰라요. 그래서 애기 이름 모든 물건에 마치 군대처럼 이 주기를 해줘야 돼요. 이 애들 그 이름을 다 스티커로 붙여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이제 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뭐 준비물은 사실 어린이집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. 뭐 걔네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게 뭐 더 많으면 그냥 뭐 준비해달라고 그날 맞아, 말해줘요. 말해주면은 하면 돼. 맞아요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애기 물 먹는 물컵, 빨대컵, 그리고 밥 먹을 스푼,
그리고 손 닦는 개별 수건, 그리고 낮잠 이불.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. 아니다. 뭐냐면 또 있어. 기저귀. 기저귀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. 뭐 그 물티슈랑 그 이거 뽑아 쓰는 그 각티슈? 각티슈. 애기한테 드는 소모품들이 있어요. 뭐 대표적으로 물티슈, 뭐 기저귀, 개인 티슈 이게 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요. 왜냐면 애기한테 맞는 기저귀, 이 아이한테 잘 맞는 기저귀, 뭐 물티슈 이런 것들이 애기마다 위생물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뭐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서 그걸 어린이집에 다 보내놔야 합니다. 미리. 여벌옷도 준비해야 돼 참. 여벌옷 먹다 막 흘리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대소변이 두는 묻을 거야. 수도 있고 거기다가 두는 거지. 그런 정도로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6번째로 그 어린이집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몇 시부터 있고 몇 시에 애를 데리러 가는지 그리고 가서는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해 볼 텐데요. 보통 9시에 이제 등교를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찾아오는 요게 이제 기본 단축반, 특별반이라고 하거든요.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어머니, 아버님이 둘 다 맞벌이였을 경우에는 7시 반까지 연장반이 있어요. 야간반이. 근데 이거는 뭐 그 조건이 아마 돼야 할 수도 있고 뭐 어린이집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9시에 등교를 하고 3시에 하교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뭐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일찍 보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뭐 어린이집마다 조금 그 허용 범위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아기를 그렇게 막 아무리 내가 맞벌이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고 뭐 부모가 시간이 그렇게까지 막 촉박하지 않은 가정은 3시까지만 있어도 사실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기를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맡기고 싶진 않더라고요, 저는. 왜냐면 뭐 고등학생들도 사실 야자를 안 하면 4, 5시면 하교를 해서 집에 오는데 지금 아직 뭐 만 1살이 갓 넘은 이 친구들이 뭐 아침 막 9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있으면 사실 너무 길게 있는 거죠. 직장인들처럼 있는 거잖아요, 거의. 그렇게까지 막 떨어뜨리고 싶진 않더라고요. 내가 뭐 맞벌이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찾아가야 되는 거면 몰라도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대가 돼 있고 그 전에 찾아가도 되고 그 안에서 뭐 그건 자율이에요. 그 미리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또 가서 뭘 하냐면 그냥 뭐 보니까 이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놀기도 놀고 뭐 뭘 만들어 와요. 그 아까 활동비 지급하잖아요. 활동비 지급하면 애기가 선생님이랑 같이 뭐 엄청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뭘 만들어 막 낙서도 하고 막 그냥 스티커도 막 붙여서 뭐 모자에 붙여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후에는 좀 낮잠을 자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애기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에요. 그치.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갔을 때 한 30분 뭐 좀 괜찮으면 그 다음날은 1시간 그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얘기해줘. 애기의 뭐 상황에 따라서 그쵸. 그거는 뭐라고 확실히 답이 없고 일단 애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 적응 시간을 알려주죠. 맞아요. 이게 처음에 애기가 그 어린이집에 가면은 적응 기간이라는 걸 가져요. 뭐 처음부터 막 풀타임으로 맡길 수가 없고 애기가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돼.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처음에는 가서 뭐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오고 뭐 그게 또 좀 괜찮으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 없이도 좀 지낼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원하는 시간만큼 아기를 맡겼다가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7번째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는데 뭐 아기들이 뭐 어떻게 밥을 먹는지 사실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떤 식으로 밥을 먹이죠? 일단 식단표대로 뭐 선생님이 먹여주는 것 같아. 개별적으로. 네, 맞아요. 나라에서 정해준 그 어린이집 식단표가 있더라고요. 그 선생님 그 뭐지 조리사라고 해야 되나? 영양사? 뭐 이렇게 그 식단에 맞게 음식을 해주러 오시는 분이 분이 계세요. 또 따로 있대. 네, 맞아요. 그래서 주면 이제 애기들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 같은데 보진 않아서 어떻게 먹이는지 모르지. 네,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먹. 뭐 배 상태를 보거나 이제 배변을 봤을 때 상태를 봐도 가서 굉장히 잘 먹고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기가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음식들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
하고 싶거나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체크하는 게 있어요. 거기다 이제 체크해서 그것도 있고 엄마가 이거 식단표를 한 달 전에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늘은 뭐 이거 뭐 안 먹였으면 좋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거 안 먹고 안 맞아요. 먹이고 뭐 엄마가 그럼 이거 먹여주세요 하면은 그거 먹여주고 하겠지? 네, 맞아요. 그게 아이마다 이제 알러지가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해서 엄마가 아기를 보내는 날에 미리 선생님한테 좀 이제 알려줘야 이게 그런 식으로 식단이 새롭게 짜질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네,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데 있어서의 좀 나름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볼 것 같은데, 장점은 사실 또 같이 뭐 솔직히 말해서 장점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. 이게 엄마 아빠가 막 놀아라 이게 아니라 집안일을 해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도 아기가 없는 상황에서 하면 사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하면 사실 이 친구가 뭐 어디 가서 다치진 않을까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 걱정하느라고 사실 집안일 하기도 되게 불안해하면서 막 하거든요. 그냥 계속 안아달라고 막 징징대고 그쵸. 울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지. 맞아요. 그럼 결국에 해결책은 아기상어거든요. 너무 또 TV만 이런 거 보여주면 사실 막 정서적으로 애가 좀 불안해하거나 뭐 그러지 않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걱정도 하면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애기가 한 5-6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충분히 엄마 아빠도 휴식도 취하고 집안일도 할 것도 하고 뭐 이유식도 만들어 놓고 맞아. 막 그렇게 하고 애기가 돌아오게 되면 훨씬 더 좀 밝은 모습으로 애기랑 놀아주게 되고 뭐 좀 이렇게 엄마 아빠도 좀 리플레시 된 상태로 애기를 맞이하니까 좀 더 애기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밝은 분위기로 하는 것 같긴 해요. 그게 제일 좋은. 예,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. 네, 단점 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약간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. 사실은 대표적으로 좀 엄마는 뭐가 걱정이 좀 돼요? 일단 때리지 않는지. 아, 그렇죠. 아, 이게 진짜 왜냐면 우리가 키우다가도 짜증날 때 많잖아요, 맞아. 솔직히. 맞아. 막 나도 막 내 로운이한테 자식이니까 키우지. 이러면 너 진짜 하면서 막 꿀밤 때리고 싶을 때 많은데. 그쵸. 남의 남의 자식이 자식은 또 얼마나 한두 명도 많아. 아니고 막 거기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막 뉴스도 나오잖아요. 왜 아동 폭력 막 이런 게 나와서 사실 그 부분이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뭔가 어린이집에서 가서 뭐 어떤 교사분이 이렇게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진 않을까. 또는 뭐 우리 아이가 남을 해치진 않을까. 뭐 아이는 아직 분별을 못하니까 막 손이 먼저 나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돼서 밀치거나. 근데 막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좀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실수로 이렇게 밀거나 뭐 다치게 하진 않을까.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죠. 그리고 이제 또 뭐 밥도 잘 먹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뭐 대변 같은 걸 보면 잘 씻겨주는 위생적으로 좀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는지 그런 것도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죠? 그치. 그래서 사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굉장한 걱정을 많이 마음속에 품고 이제 보낼 텐데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지만 또 어쨌든 보내기 시작했다면 참 믿어야지. 믿고 보내는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그 교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뭐 아이 사진이나 놀고 있는 모습 알림장들이 다 어플로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제 글도 달아주시고 막 하기 때문에 얘가 가서 오늘 뭐 했는지 뭐 가서 밥을 잘 먹었는지 뭐 낮잠은 잤는지 대변은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체크해 좀 적어주세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좀 서로 잘 믿고 또 아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충분히 아기랑 교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잘 좋은 쪽으로 그나마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런 어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잘 상의하셔서 보내는 시기나 또 어디로 보낼 건지 얼마나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셔서 끊임없이 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어린이집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좀 좋은 서로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
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혹여나 어린이집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또 좀 찾아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땠나요, 엄마? 갑자기? 네. 좋아요. 네,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안녕.